드려볼게요. 그러면 조 변호사 말씀을 제가 확대해서 가면 재판을 한참 진행하다가 이거 무죄를 하기 어려우니까 재판 자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각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남아서 항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나간 겁니까? 그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 항소해야 된다라고 하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즉시 항고 안 하는 거 두 눈 뜨고 봤잖아요. 제가 그때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어요. 막 너무 바쁜데 점심시간에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이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 그때는 이미 한 박근혜 1심이 2년 걸렸거든요. 1년, 2년 지난 뒤일 겁니다.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지 그자가 그렇게까지 할 실익이 그때는 정치적으로 변해서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내년 되면 다른 보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포토라인에 지금 서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힘 경선에 눈이 쏠리고 이런 게 아니라 와 저봐 저 내란 정당 저거 봐봐라 저 뒤에 나경원이 가가지고 막 했었지 책내 때문에 이번에 홍준표 또 뭐라 그랬어 다 안 된다더니 근데 탄핵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법복 입고 앉아가지고는 내란 수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려주는 거죠. 확실히 제가 요거 말씀하십시오. 직원 한 말씀만 좀 드리고요. 제가 소송을 참 30년 동안 많이 겪고 대응하고 했는데 변호사님들이랑 얘기하면 항상 이런 벽이 좀 느껴져요. 너무 법리적으로 본다. 근데 우리 법률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상식과 원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의 정서법이란 것도 있는 것이고 상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법리를 찾아서 공격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뭐 유무죄를 뭐 가눌 수는 없겠지만 이를테면은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할 자세가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안심할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윤석열 징계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졌는데 패소할 결심으로 결국 패소에 성공하고 상고 안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놈들이고 검찰이 수상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재판관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 시민사회에서 공수처에 고발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민주당에서도 압박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대법원 내규에 보면 법정의 방청 또는 촬영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피고인 동의하지 않을 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더구나 법정 내부에 대해서도 촬영을 시키는 것이 순리에 맞지만 그것도 재판장의 판단이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거부했어? 그런데 왜 그 지하실로 우회하도록 조치했으며 우회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취재를 막았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상호 기자님 말에 동의를 하고 진짜 부적절한 진행이에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재판이 원래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피고인 권리만 있습니까? 피해자가 온 국민이에요. 우리가 피해자가 보겠다는데 판사 1개인이 1개 공무원이 우리 주는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자기가 뭔데 막아요. 내란범이에요. 내란이면은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은 구족을 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재판받는 거 그냥 원님이 그걸 갖다가 취재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 법정 가는 것도 못 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더구나 된다고 오늘 생각해요. 재판 이전에도 계속 지금 비밀 재판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일관되게 이루어진 연장선상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법원도 문제인데 판사 법원이 그렇게 처벌 잘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그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했죠. 비공개 재판했죠. 증거 채택이 이제 보류했죠. 이게 사실 그 사법 내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어쨌든 후진국형 이제 퇴행을 사법적 퇴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비판은 강력하게 해야 되고 저희 정치권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또 대응할 만한 마땅한 지혜가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민심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빠르더라.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끌어오르는 분노를 어떤 식으로든 댓글로든
표현을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널리 전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위원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다. 간단히 질문드리면 혹시 국민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 할 수 없죠? 못하죠. 예. 그러면은 그것은 검사가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거죠. 야, 기피 신청이라도 하자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판사가 최소한의 공정성은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직위원 부장 판사가 보여주는 이 행태는 뭔가 이상하다 수준이 아니다. 아예 내통하고 있다, 짜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네. 검찰청 앞에서 기피 신청하자 이 촉구하는 운동이든 예. 서명 운동이든 해서 이거 안 하면 또 검찰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내란 세력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 어느 정도 직위원부장 판사가 동조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또 본인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고 주장하면 제가 참 반박할 말도 없지만 해도 너무하다. 윤석열, 김건희 지금 나와서 보여주는 행태 그리고 한덕수를 밀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뭐 한덕수 밀어올린다고 왜 관여하고 참여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요. 한덕수 정말 딴 나라에서 갖다 버렸는지 폐기했는지 본인은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출마를 뻔뻔질 하고 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